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인구 문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야기와는 관점이 완전히 다를 겁니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또 구조적인 차원에서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문장 굉장히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죠. 하지만 이건 그냥 겁을 주려는 표현이 아닙니다. 현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린 지극히 냉정한 진단이에요. 자, 이 문장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딱 하나의 숫자에 먼저 집중해야만 합니다.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0.7이 바로 이 숫자입니다. 이게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이에요. 잠시 시간을 갖고 이 숫자가 얼마나 이례적인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합계 출산율, 영어로는 TFR이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아이의 수입니다. 한 국가의 인구가 늘어날지 줄어들지를 예측하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지금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한 세대가 다음 세대로 인구수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필요한 출산율이 2.1명입니다. 이걸 인구 유지선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한국의 수치는 얼마죠? 0.7입니다. 기준치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격차는 단순한 차이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상 구조적인 붕괴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포인트는 이겁니다. 0.7이라는 숫자는 그냥 OECD 꼴찌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사회도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말 그대로 미지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구학적인 특이점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요, 이 숫자가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하강의 속도와 방향성입니다. 이 비교를 보시면 한국의 상황이 왜 다른 나라들과 근본적으로 다른지 알 수 있습니다. 유럽이나 일본처럼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을 겪은 나라들도요, 출산율이 어느 정도 낮은 수준까지 내려가면 보통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그런 안정화 단계 없이 그냥 계속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죠. 이건 문제의 정도가 다른 게 아니라 궤도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 끝없는 하강을 더 빠르게 만드는 두 가지 구조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지난 20년 동안 출산율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반등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 그리고 둘째, 이게 정말 결정적인데 아이를 낳는 핵심 세대인 20세에서 34세 여성 인구의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지금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미래에 기적적으로 출산율이 조금 회복된다고 해도 아이를 낳을 사람 자체가 이미 부족해지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데드크로스 현상입니다. 사망자 수가 태어나는 아기 수를 넘어서는 거죠. 이게 더 이상은 가끔 일어나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2020년부터는 이게 한국 사회의 기본값, 즉 뉴노멀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구의 자연 감소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오늘의 현실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죠. 이 문제를 정책으로 어떻게든 해결할 수는 없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굉장히 거대한 인식의 전환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던지는 질문일 겁니다. 수백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정책들을 내놓았는데 왜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한국의 인구 문제는 이제 더 좋은 정책을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학적이고 구조적인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가 지금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생각해보세요. 설령 지금 당장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저출산 대책이 나온다고 해도 이미 바닥에 떨어져 버린 모래, 즉 줄어들어 버린 가임기 여성 인구와 사회 전체에 굳어진 저출산 경향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임계점을 한참 전에 지나온 겁니다.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인구 문제는 단순히 여러 사회 문제 중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구는 한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따라서 인구 구조가 무너진다는 것은 정치, 경제, 노동시장, 그리고 국방까지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 전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질문 자체를 바꿔야 할 때가 왔습니다. 과거의 질문에만 매달려서는 다가올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논의는 여기에 집중되어 있었죠. 대체 왜 한국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않는가?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 자체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시급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미 소멸의 경로에 들어선 이 나라에서 국가와 개인은 어떤 방식으로 생존하고 적응해야 하는가?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좋든 싫든 마주해야 할 현실입니다. 인구 붕괴는 더 이상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구조이자 환경이 된 거죠. 이 새로운 구조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제대로 이해하는 것, 그것만이 앞으로의 국가 전략과 우리 각자의 생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출발점이 될 겁니다.